직접 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졌잖아요. 만약에 획을 해줍니다. 부산도 한번 해봤는데요. 거의 2배입니다. ATM기로 했어요. 혹시 취득이잖아요. 세금 내려왔습니다. 집을 다 지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내려왔어요. 취득세 내고 등기 내면 되겠죠. 취득세 내려갈 때는 건축물 대장 이거 하나 달랑 들고 갑니다. 지을 때 들어간 비용 세금계산서라는 계약서 이런 건 없으세요? 다 있죠. 엄청 많죠. 근데 지금 직접 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졌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옛날에 그 짓기 전에 세무과에다 물어보니까 골조별로 기준 시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해도 된다 해가지고 그냥 뭐 그걸로 하실 거예요? 네, 그걸로 할 겁니다. 이미 되셨어요? 아니면 일부는 대지였었고 일부는 농지 전용을 받았죠. 그러니까 공부 정리까지 다 됐습니다. 아까 전화를 물어보니까 최근에는 뭐 다 증빙을 해야 된다면서요? 몇 년도부터 그래요? 올해 1월 1일자? 그러면 전부 다 서류를 다 영수증을 첨부해야겠네요.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면 축하드리기로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주시면 다른 거고 예. 만약에 제출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증빙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축하드리기로 시가 표준액으로. 원래 그 선생님 실제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만약에 올해 내가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지으실 거라면 이제 앞으로는 들어간 비용, 건축 비용이라든지 함께 들어간 비용을 선생님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행정비용은 당연히 뭐 저 설계비 이런 것들은 하는데 그 뭐 소모품을 산다든가 직영이라고 하셔도 그런 그 업체에서 선생님이 그 사료라든지 인체 내역이나 이런 거 제공을 다 세금 계산을 끄는 거야 돼요? 세금에서 안 쓰고 소득 연수도 현금 영수증도 간이는 안 되고 간이 영수증만 빼고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인터넷 구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간이 영수증 위에는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전부 다 건축 관련이라는 것을 그럼 소리가 엄청 많을 텐데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신고하셔도 되고 만약에 집이 없다 하시면 저는 그냥 시가 표준액으로 할 거예요. 집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스포츠로 하는 거고요. 원칙은 증빙을 해야 되는데 증빙을 못 할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가 표준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택수에 들어가셔가지고 지방세 정보 그리고 시가 표준액 조회를 누르시고 기존 건물에서 신축 건물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의 주소지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익산시니까 익산시 주소를 입력하고 번지도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건물 골조를 선택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량철골조니까 경량철골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면적 145.2평방미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저 위쪽에 실제 과세 표준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지자체로 문화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6,9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량철골 쪽 가격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쪽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면적이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부산도 한번 해봤는데요.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조냐 뭐 경량 철골조냐 목조주택이나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게. 이번에는 주택의 골조별 시가 표준액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건물을 선택하고요. 이것은 대략의 금액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저희 집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골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경량 철골조를 선택해서 조회를 해보면 145.2평방미터 6,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철근 콘크리트 1억 정도가 나왔죠. 면적은 같고요. 다음에는 목구조를 알아보면 목구조는 1억 3천으로 거의 2배입니다. 시가 표준액이 이렇게 골조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RC조로 한번 알아보면 이건 9,600 정도가 됩니다. 면적은 같고요. 아까 보셨던 경량 철골조와 마찬가지로 같은 RC조를 할 경우에는 지역별 차이는 없습니다. 시가 표준액의 차이는 지역별로 없다는 거. 지목 변경 돼 있는데? 그럼 이번에 하신 거는 예. 거기서 대출을 받을 거예요. 특별한 부분은 지가산성분을 또 내야 돼요? 옛날에 농지조정 부담금 다 냈는데? 농지에서 대지로 됐으니까 그 차액분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지였던 걸 대지로 취득했으니까 그것도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농협 가서 내면 되나요? 네. 이게 지금 과세 표준액이 이제 나중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 차액의 기준이 되는 거죠? 양도가의 기준은 아니고 이거 상관없어요? 기술직과 그럼 제가 취득 가격을 이 돈에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양도할 때 그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수 취득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이? 세무서에서 따로 하는 게 있어요? 여기하고는 또 세무서 그건 아니고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창고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 경우에도 이제 취득이 되면 취득세를 또 내야 되나요? 제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무실에 가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예. 이 농협에 가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전부 다 해가지고 표준시가에 3.16%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카드와 명표를 받으십시오. 세금도 다 됐고 이제 등기소에 가서 등기만 하면 되는데요. 세금까지 내고 다니니까 좀 실감이 납니다. 신축 건물은 원시 취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간단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서식을 다운받으면 되는데요.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료센터 왼쪽 상단에 신청 양식이 있고요. 여기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검색을 하시면 워드 파일, 한글 파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한글 파일을 열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해가지고 서식이 있어요. 이게 앞뒷면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취득세 영수증,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수수료, 건축물 대장 등본, 주민등록 초본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직접 안 갈 때는 위임장을 써드리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서식에다 적어주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 그 부분에요. 그리고 원시주택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채권은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등기 신청 수수료는 현장에서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TM기로 했어요. 등기 신청 서식 2페이지에 취득세 납부 금액을 기재하고 취득세 납부 영수증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조금 전에 ATM기로 납부한 영수증 15,000원 그렇게 첨부해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등기 접수는 아주 간단합니다. 1, 2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서류가 적기 때문에 접수했고 일주일 정도만 나온다고 합니다. 등기 빌증이. 그러면 이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끝나는 거죠. 등기하는데 든 비용은 15,000원이 다예요. 15,000원. 이걸 맡길 경우에는 한 30만원? 이쯤 달라고 할 겁니다. 신축 건물이라 원시 취득이잖아요. 간단하니까 직접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